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이번 한 달은 정말 속도 많이 상하고 변동성도 큰 한 달이었습니다. 증시격언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5월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월말과 월초가 같이 있는 주입니다. 월초의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 설경제TV와 함께 하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하고 있습니다. 0.03% 상승한 3,18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한 98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주, 통신 장비주 쪽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백신이 확대되면서 여행주를 비롯해서 코로나 이후를 보는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지금 공략해도 좋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응도 안 하고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도 없이 그냥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따라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올라갈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철강주. 좋다 해서 기다리다 꼭지에 팍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강하진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다리다 참다가 매수하게 되면 거기가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실적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 이어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타협점은 마련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 오히려 저는 한다면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 중에 조정을 깊숙이 받았던 종목이나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속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6월달 시장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많다 말씀 주시면서 철강주로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오른다 기다리다가 샀는데 꼭지에 물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주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도 조심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영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흐름대로 일단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추세 저항 돌파하고 눌림도 안 나오고 지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아침에 오늘 음봉이 나올 거다, 눌림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항을 지난번에 돌파를 하는 위치에서 좀 중요한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구간을 금요일 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겠죠. 보시면 이 3,200이라는 이 가격대가, 지수의 가격대가 그동안에 좀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을 좀 받았던, 그러니까 저항 자리로 좀 계속 저항이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에 뭐 한 5월 21일 날, 전고점, 저항 자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단번에 뭐 돌파하기보다는, 좀 눌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5일선 정도까지, 한 10시 정도까지는 아침에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뭐 예상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또 가는 종목들, 또 이렇게 눌러주고 가야지, 또 팔 사람들은 팔고, 또 저점에서 또 매수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추세 지금 잘 지켜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고, 이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쯤 해서 뭐 3,200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6월달 장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보면 5주선을 돌파하고 뭐 이번 주 내내 눌림으로 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세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한 번 정도는 더 상방을 테스트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이고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잘 해보신다면 시장 대응해보신다면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장은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세 지켜주면서 내일쯤 3,200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6월장도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 분할로 잘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C, 덕양산업,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새 종목은 이재용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원익 Q&C, 지금 시세 잘 나와서 올라오다가 지금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좀 찌글찌글하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보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IT 섹터 중에서도 좀 괜찮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실적보다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좀 반영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올해 컨센이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7천억은 뭐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1분기 실적 보시면 약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물론 뭐 분기별로 실적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뭐 요 정도 수치로 예상을 해본다면 올해 실적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업사이드가 여기서 뭐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뭐 26,000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의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다가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뭐 그렇게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뭐 지금 기준으로 26,650원인데 26,500원이세요. 그러면 뭐 약수익권이시긴 하네요. 일단 비중이 12% 정도 되시고 제 생각에는 26,000원을 이렇게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썩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좋은 생각을 뭐 작년부터 계속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좀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한번 밀렸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밀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커진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를 뭐 하는 대응 전략도 비중이 크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6,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한다면 이 추세 저항 자리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저항 오게 되면 또 28,000원 부근이 매물대가 좀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이 덕양산업인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 테마주 중에서도 제가 앞전에 이제 작년에 말씀드릴 때 수소 테마도 한참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테마주들 중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라는 이 부분이 발전하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가 실제로 생기기 위해서는 수소를 이제 뭐 정제하는 뭐 그런 시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운반하는 시설, 그리고 저장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인프라 쪽에 가장 먼저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쪽이 먼저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뭐 테마적인 부분에서 수소나 전기차 섹터들은 작년에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 나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 좀 대단한 나온다든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보면 뭐 2차 전지도 조정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수익권이십니다. 3,400원의 수익 괜찮은 수익권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 구간에서 돌릴 때 매수 잘 하신 것 같고, 여기서 뭐 너무 큰 업사이드를 생각하고 가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이 저항 자리가 오면 일단 일부는 수익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00%신데 어떤 부분을 보고 이 100% 투자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뭐 수소라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뭐 괜찮은 방법이고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보시면 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 덕양산업이란 부분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3,500원 익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뭐 한 4,2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크시니까 올라올 때 한 4,200원부터는 정고점 돌파하는 15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비중을 한 70% 이상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흐름대로 하단에는 요 구간이고 상단은 지금 이 트렌드 흐름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렌드 상단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제 저항이 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주게 되면 뭐 강하게 갈 수 있겠지만 뚫을지 안 뚫을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항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 포트폴리오 그 이상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대명 소노 시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이 아마 이름을
사명을 변경했겠죠. 사명을 대명 코퍼레이션에서 사명을 변경한 거네요. 보니까 대명 코퍼레이션 일단 바다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대바다권에서 이제 이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면 괜찮은 종목인데 1,560원 전고점 돌파하는 위치에서 지금 사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괜찮은 위치에서 잘 사신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좀 대응이 되셔야 될 텐데 아마 목표가가 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우상향 흐름을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상향 흐름으로 좀 더 이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지금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하단을 살짝 이탈한 시점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상단쯤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제 고점대 1,75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N자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치 그 정도 계산하셔가지고 추세대 상단 매도 관점 1,700원 위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뭐 조정 나오면 그때 사든지 아니면 뭐 돌파하게 되면 더 시세 나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그 정도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익 QNC 올해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나올 수 있다. 26,000원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추세선 잘 대응하자 의견 주셨고요. 덕양산업 수익권이십니다. 너무 큰 업사이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목표가 4,200원 잡고 이쯤에서 비중 70%는 챙기고 나머지 끌고 가도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대명 소노시즌 괜찮은 구간에서 잘 사신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추세 상단 매도 관점 잡아주셨고요. 1,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12번님 전화 주셨고요. 효성화학입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641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효성화학 수입 보고 계신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효성학을 10% 샀는데 네. 좀 수입은 수입인데 네. 그걸 좀 올라갔을 때 좀 못 팔았고 지금 오늘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요 내렸을 때 한 5%를 더 사도 되나 안 그러면 있는 그 10%를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래 좀 많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만 감사합니다.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서 10%로 만드신 거세요? 아니요, 그냥 한 번에 20만 원, 두 번에 나누고 샀는가 본데요. 그죠? 예.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사셨어요, 어머니 일단은. 예. 그러면 이거를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짧게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낚시사를 잘 모르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또 보니까 또 자꾸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조금 더 내렸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전문가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이 회사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폭이 커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화학업종들 자체가 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싸거든요. 예. 근데 고점 치고 난 이후에 박스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에 들어가 있고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음봉이 한 번도 없었죠. 예. 올해 들어가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음봉이 맞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자, 그럼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겠죠? 예. 일단 저점은 깨졌어요. 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예. 46만 원대 고점 자리 때 매도를 못한 게 아쉬운 상황이지만 예. 그래도 수익이 좀 제법 나셨단 말이에요. 예. 20만 원이니까. 예. 그죠? 거의 뭐 수익이 70%가 넘으니까.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요. 예. 절반 챙기세요, 어머니. 아, 예. 절반을 챙기시든가 예. 아니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예. 수익이 거의 700만 원이 넘을 거 아니에요. 70%가 예. 넘었으니까. 그죠? 예. 예. 그럼 원금만 빼세요. 1,000만 원 예. 어치만 파세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수익금으로 내버려 둔 상황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예. 저는 30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면 예. 혹여나 예. 그때 저는 조금 다시 비중을 조금씩 늘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여기서 매도를 한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더 예, 흐름들을 예. 좀 체크를 해봐도 돼야 될 것 같고 예, 예. 6월 달도 좀 조정기를 좀 더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6월 달에 밀려 내려왔다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원금 회수했다가 30만 원 예. 이하로 깨지면 예.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아 보여요. 예, 예. 지금은 조금 오늘이라도 매도를 조금 할까, 예? 그 원금 정도만 빼세요, 어머니.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속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효성화학 문의 주셨습니다. 30만 원 초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절반 정도 챙기거나 원금만 빼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신규 접근 그리고 추가 매수는 30만 원 밑에서 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11번님 전화 주셨고요. 삼성 SDI 매수가는 67만 4천 원, 비중은 35%입니다. 자, 311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SDI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추가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I.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7만 4천 원이세요. 네, 비중 35%. 네, 한꺼번에 매수하셨고요. 네. 2월 한 초에 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길게 보셨나요? 주식한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단타로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가버렸어요. 아버님, 네. 단타로 해서 좀 괜찮았어요? 70만 원 넘게 올랐었는데요. 그걸 그때 더 오른다고 해서 안 팔았었거든요. 그 전에요, 그 전에. 이 삼성 SDI 말고 단기로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때는 좀 괜찮았었죠? 네, 그러다 지금은 안 좋죠? 네, 네. 네, 작년 같은 시장을 꿈꾸지는 마세요, 앞으로. 네. 작년 같은 시장이면은 아마 진짜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식으로 생각하셨다간. 네네. 삼성 SDI가 모멘텀이 됐던 게 2차 전지 쪽이죠? 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제일 공격적으로 하나요? 제일 보수적으로 하나요? 삼성 SDI가. 그럼 보수적인 제일 쪽으로 해요. 보수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못 가는 거겠죠.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총수부재에 영향이 있겠죠. 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분은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를 꺼내지는 않고 있고 신중한 모습이고. 네네. 세 번째,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삼성 SDI는 상당히 좀 예민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 휴대폰 폭발 사고가 있었죠, 배터리.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거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SDI 단기로 들어갔는데 대응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60만 원 깰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성장 섹터죠. 네. 2차 전지가 성장 섹터인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약하죠. 강한가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이 세트 업체만 보자고요. 주가의 흐름들이 강한가요? 아니, 약해요. 약하죠.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 몇 개월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죽어 나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면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할 건가?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35%의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여기서 35% 정도를 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럼 거의 네. 준 몰빵 수준이죠. 네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전저점 깨졌을 때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손실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50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전 55만 원짜리 때 5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때 바닥 나올 것 같고 네. 그때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현금은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가 죽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라는 구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을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반대. 만약에 그걸 살 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입니다.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문의 주셨습니다. 삼성 총수의 부재, 전고체 배터리 이슈 등 이야기 주셨는데 60만 원도 깨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55만 원에서 50만 원대에서 바닥에 나올 수 있고 이때 추가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노르홀딩스, SK텔레콤인데요. 새 종목은 이재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시스템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저점 잡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2조 가량 되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컨센 잡혀 있는 부분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307억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에 900억 정도 나온 부분에 부합하는 그 정도? 한 1000억 정도 컨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2조라는 시가총액은 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2,385원, 비중 3%신데 그냥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유상증자 권리락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거 그냥 정리하시고 유증 이게 지금 받으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아마 그 물량 정도만 이렇게 할인율을 줘서 적용이 될 텐데 제가 좀 전에 공시 내용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준가 결정이 난 부분 19,000원에 기준 가격이 잡혀 있는데 지금 17,000원이니까 할인율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다시
유증하는 시점에서 벌써 상장을 했네요. 그러면 보유하신 부분하고 해서 그냥 다 수익 챙겨버리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800원으로 할인율 준 것까지 해서 그냥 다 챙기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서 요 구간에서 뭐 박스권 흐름을 뭐 한동안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승기는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 좀 높다 이래 보여지니까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한 14,000원대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뭐 한번 가격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이제 뭐 고평가 구간이 아니게 되는 부분이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전까지는 일단 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유하신 물량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걸로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정리하셔서 수익 챙겨버리세요. 챙기시고 다른 종목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루홀딩스 지금 최근에 이제 막 급등이 좀 나왔는데 요게 이제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 페인트주들 다 같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여줬고 그리고 요게 지금 대선 테마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딱히 뭐 노루홀딩스는 대선주로 엮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막 페인트가 좀 엮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섹터의 페인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에 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같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매수가가 16,700원이세요. 그리고 이 급등할 때 요 고점 돌파한다고 보시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뭐 추격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셨을 텐데 어찌 됐던 간에 뭐 건설주라든지 이쪽 관련된 건설 자재 관련주들도 뭐 아직 끝났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도 여전히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관점에 있고요. 오늘 일단 오랜만에 5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에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내일 음봉 살짝 나오고 다시 20선까지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총이 한 1,800억 정도 그리고 뭐 실적 뭐 작년에 나온 실적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 쪽이나 페인트 이쪽은 1분기가 이제 추운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실적이 뭐 무난하게 나와서 기존에 뭐 하고 있던 그런 실적 정도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정도로 상승세를 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고점 부근까지는 또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높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본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계속 꾸준하게 괜찮게 나와주는 상황을 유지해 준다면 결국은 이 자본 정도 시총 한 5천억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건설 섹터 내에서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하던 거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앞쪽에 이런 저항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내려올 때 이제 만들어진 이런 구간들을 또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노루홀딩스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중 25%인데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마시고요. 이대로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서 정리하실지 아니면 더 끌고 가실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비중 한 절반 줄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SK텔레콤 다음 종목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31만 8천원의 비중이 7%이시거든요. 31만 8천원. 또 뭐 오늘 매수가네요. 요 지금 올라올 때 매수하셔갖고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돌파한다고 사신 걸 수도 있고 그냥 뭐 많이 올라온 상황에 더 간다 생각하고 사신 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2001년, 2002년 요때 고점을 지금 SK텔레콤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년짜리 박스권을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 이어서 뭐 상승세 지금 약하게 계속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업사이드가 과연 클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은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뭐 1조 5천억. 근데 1분기에는 실적이 한 4천억 좀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뭐 요 정도로 뭐 무난하게 계속 분기 실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뭐 컨센 정도 실적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1조 5천억 한 15조 거기에 이제 뭐 프리미엄 좀 더 얹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적정 주가 수준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업사이드가 과연 대단하게 클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일단 뭐 안정적인 종목이고 하니까 나쁘진 않을 텐데 뭐 단기적으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뭐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단기적으로 요 상승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가 되겠죠. 요 추세 라인을 보시고요. 이 추세를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챙기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금을 좀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그러지 않고 이제 요 깨지 않고 올라온다고 하면 아마 정고점 부근인 뭐 32만 3천 원 그 정도 선에서의 매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뭐 정말 맥스로 생각해도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 손절 대응만 좀 잘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1만 7천 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우선 수익 챙기자 말씀 주셨습니다. 14,000원대 내려오면 다시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목 보는 게 더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노르홀딩스 내일 음봉 나오고 하면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 오면 다시 연락달라는 의견 주셨네요. SK텔레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많이 올라왔다. 단기적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 31만 7천 원 이탈하면 정리 의견 주셨고요. 깨지 않고 올라갔을 때 32만 3천 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06번님 전화 주셨고요. 본느 매수가는 3,750원, 비중은 15%입니다. 570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본느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길게 끌고 가고 싶은데요. 네.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길게 끌고 가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테마로 보고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올해 실적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예? 올해 실적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도 될런지. 일단 1분기는 적자네요. 흑자로 봤는데요. 자, 1분기 한번 실적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나오긴 했는데 발표했는데 HTS는 안 나왔네요. 네. 영업이 13억으로 일단 네. 흑자 전환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가 3,750원이에요. 네. 길게 끌고 가신다. 화장품 올해 소비재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밑에서 사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늦게 봐가지고요. 네? 늦게 봐가지고. 아, 늦게 보셨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네. 이 종목을 보니까 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이런 정도에 있네요. 흐름들이. 대량 거래 터지고 났던 부분들이 요게 재작년 6월 달인데 이때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연속성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네. 받았을 때 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꺾여버리게 되면 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게 돼버리면 이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나는 이게 좀 길게 끌고 가겠다, 소비재 쪽에 길게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 큰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본다면 네. 3,600원대 이 전저점 자리대를 안 깨면 요 자리대에서 저라면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 준다라면 그때 비중을 조금 늘리든가 손절을 짧게 잡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럼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목표가가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다시 한 번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네. 목표가가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가 네. 4,100원 자리대가 아, 4,100원이면 이 친구가 4,085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일단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자리대가. 그러면 이 자리대가 과거에 지지를 해줬던 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도 매물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소비재 쪽 색상품에 대한 쓰임, 뭐 마스크를 벗거나 하게 되면 색조 화장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겠죠? 네. 그럼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큰 종목군들 소비재 쪽 중에서 네. 그 큰 종목군들로 좀 모아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패턴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깊숙하게 눌러줬을 때 길게 본다라면 오히려 빠져줬을 때 네. 그때라면 저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뭐 나오게 된다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뭐 소비재 쪽이 길다라고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쪽의 화장품주들 좀 안정적인 거 있죠? 네네. 그런 쪽으로 차라리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1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그 정도 비중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 정도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오게 되면 여기서 좀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 4,500원대? 그 정도 때까지 좀 보면 순차적으로 좀 챙겨 나가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본느 문의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조정 받았을 때 하자 말씀 주시면서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길게 끌고 갈 건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정고점 돌파 나오면 좀 챙기면서 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다음 5541번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산업이고요. 매수가는 7천, 비중은 30%입니다. 554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태경산업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산 지가 한 3년 됐는데, 3년이요? 네. 예. 그래, 올라왔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쳐봤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되면 매도 타이밍이 될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몸이 안 편찮으세요, 많이? 예, 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시세요, 혹시? 아버님? 예, 예, 아, 팔아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예. 참. 이게 다른 쪽으로 쓰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요, 아버님. 예. 그냥 손실이 없는 선에서 예.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제 아버님 몸이 편찮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럼 이 비용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의 영향이나 종목의 영향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실 없는 선에서 매도하셔가지고 그거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태경산업 문의 주셨습니다. 손실 없는 선에서 좀 매도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옷장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혜 의원님, 옷장 전략 좀 한번 세워주시죠. 네, 옷장 전략, 지금 뭐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추격 매수 급등하는 거 일단 뭐 안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절대 올라갈 때 좀, 추격하지 마시라. 급등 나올 때 추격 안 하고, 한 템포 정도, 쉬시고 나서, 조정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좋지만 너무 이 가파르게 오른 바닥권에서 뭐 한 3배 이상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걸러내시고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좀 싼 기업들 실질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골라놓으시고 저점 매수를 여전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옷장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3,20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도지 형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안 좋고 이런 부분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신 종목들 잘 간수하시고 저점 매수 최대한 노리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급등 나올 때 추격하지 말고 조정 나올 때 매수하자. 바닥권에서 3배 이상 오른 건 거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